안녕하십니까. 석세스 칼리지 사이먼 박입니다. 오늘은 그 외국어 성인 외국어 학습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Learn a foreign language like a baby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게 뭔가 학습을 하는 경우에는 어른들은 어른들 방법대로 배우는 방법이 있고요. 어린애는 어린애 방법대로 배우는 것이 있는데 그 언어인 경우에는 많은 언어학자들의 그 이론에 의하면 어린애처럼 배워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성인들은 상대적으로 어린애에 비해서 영어로 cognitive advantage죠. 인지적인 그 이점이 있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든가 정보, 뭐 지능 뭐 다 합산해서 그것을 활용해서 자기 나름대로 그걸 활용해서 외국어를 외국에 접근하고 배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다른 영역에서는 적용될 수 있지만 외국어 배우는 데에서는 적용이 안 되기도 한다. 이런 그 연구가 다수 있습니다. 2024년이 시작된 지 2주차가 됐습니다. 오늘이 2024년 1월 10일이니까 여러분들 중에서도 1월 1일부터 올해는 외국어 공부를 좀 열심히 해야지. 내가 좋아하는 영어도 하고 중국어 한번 해볼까? 요즘 뜨고 있다는데 베트남 어들 한번 해볼까? 한국하고 일본하고 사이도 좋은데 일본어 공부도 해볼까? 이런 결심을 했던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들에게 제가 몇 가지 조언이랄까요? 정보를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우선 우리가 그 외국어를 배우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What are the benefits of learning foreign languages? 할까요? 외국어를 배우면 뭔가 좋은 편익이랄까요? 있어요. 가장 좋은 것은 외국어를 배우면 먼저 문제 해결 능력까지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문제 해결 능력이. 제가 이거 보면 improve the problem solving skills라고 되어 있네요. 제가 논문을 보고 있는데 두 번째로 improve the short term and long term memory라고 되어 있으니까 단기 기억력 또는 장기 기억력이 향상된다 하기도 하고요. 또 increased ability to think creatively. 그러니까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이 향상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The ability to think more flexibly. flexibly라네. 융통성 있게. 그러니까 다양한 시각, 관점으로 생각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불확실성이라든가 다양성을 수용해서 자기화해서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해설할 수 있겠습니다. 한 두세 개 더 말씀드릴까요? Broaden your connection to other culture. 이것은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Broaden your connection to the other culture. 그러니까 다른 문화와 우리가 이해하고 접근하고 그래서 우리의 커넥션이죠. 관련성이라든가 연관성, 그다음에 우리가 서로 접촉하는 그 능력을 훨씬 더 확대시킬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쉽게 표현하면 다른 나라 문화를 더 광범위하고 또 다양한 관점에서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또 한 두 개 볼까요? 마지막으로는 see the world.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어라는 여기에 렌즈가 있지 않나요? 그렇죠? 렌즈로 한국만 볼 수 있는 반면에 영어를 알고 중국어를 알고 프랑스어를 알면 중국어를 볼 수도 있고요. 프랑스어를 알면 유럽을 볼 수도 있고 영어를 하면 전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열린 마음을 볼 수 있고 세계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죠. 훨씬 더 융통성 있는 세계관, 넓은 세계관, 다양한 시야와 각도로 세계를 볼 수 있는 세계관을 가질 수 있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좋아하는 겁니다. Improve your confidence. 외국어를 썩 잘하면 자신감 충만됩니다. 이렇게 자신감 있어집니다. 사이먼 박 자신감 있게 보이시나요? 제가 외국어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외국어를 잘한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외국어에 대한 열정, 사랑, 내가 투자한 시간에 대해서는 나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자신감이 충만합니다. 이 자신감이 충만하면 결국 우리 일상생활에서 대인관계도 좋아지고요. 사회관계도 좋아지고 뭐든지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생겨서 자존감이 훅 올라갑니다. 자존감 높은 사람 됩니다. 여러분 혹시 2024년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나는 요즘 자신감이 떨어지고 있어.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신체적으로 연약해지고 심리적으로도 위축되고 사회적으로도 자기 자체가 축소되지 않나요? 이때 자신감 떨어집니다. 이때 뭘 하면 되죠? 외국어 공부하면 됩니다. 최근에 제 주변에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신 분이 있어서 제가 아주 행복합니다. 제 바로 밑에 친동생입니다. 동생인데 지금까지 영어 공부를 한 번도 하지 않고 있다가 2023년 12월 한 중순경부터 내가 하도 영어 공부를 하라고 하니까 지금 나이가 60세입니다. 60살. 네,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루에 2시간, 3시간 이상 하고 있다 그래요. 그러고 나서 얼굴이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자신감이 충만합니다. 저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가끔 영어 문자를 보냅니다. 예를 들면 며칠 전에 I'm watching CNN 이렇게 보냈어요. I am watching CNN. 우리 동생은 대학도 안 나왔고 그래서 영어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물론 일본어를 썩 잘하는 사람입니다. 일본어 외국어에 대해서 노출은 된 적이 있어요. 한국어하고 일본어는 네이티브 수준 정도까지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영어는 하나도 못했어요. 근데 최근에 사이먼 박의 영향을 받았는지 영어를 시작했는데 자신감 충만됐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자신감이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내 주변에 뭐 케이스는 많지 않지만 한 사례를 봐서도 외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면 자신감이 증대된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 중에 하나인 성인이 어떻게 하면 외국어를 잘할까. 그런데 성인들이 외국어를 하지 못하는 이유를 제가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린애같이 하지 않고 성인처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아주 단순합니다. 어린애처럼 공부를 해야 되는데 외국어는 성인처럼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물론 법전 공부를 한다든가 시험 공부를 할 때는 성인처럼 해야 되는데 외국어 공부는 달라요. 모듈이 다릅니다. 방법이 다릅니다. 노하우가 다릅니다. 자, 성인들은 기본적으로 첫 번째 영어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노티싱을 하려고 합니다. 딱 보면 이거 어떻게 구성되어 있지 하고 보려고 하죠. 발음이 어떻게 되지? 이거 문장 구조가 패턴이 어떻게 되지? 또 문법 구조는 이렇게 되지?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노직으로 논리로 그거를 파악하고 나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책을 찾아가지고 주어 동사 이렇게 되지. 그 다음에 주어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서술로 나오고 그 다음에 목적어 보고가 나오는구나 이걸 따지고 또 발음 구조도 따지고 그 다음에 문법도 I is 사이먼 박 그래도 관계 없습니다. I is 근데 I am이야 돼야 돼요. 뭐 틀리면 안 돼. 그 다음에 뭐 2인칭 3인칭은 S를 영어 같은 경우 3인칭 S를 붙여야 되는데 영어 아무것도 관계 없습니다. He love 애플 그러면 돼요. He loves 안 붙여도 됩니다. 여러분 혹시 프랑스어 공부하신 분 계세요? 프랑스어가 어려운 것은 왜 그렇죠? 쓰여 있는 것하고 발음이 다 다릅니다. 1인칭, 2인칭, 3인칭이 발음이 스펠링이 다른데 발음은 똑같아요. 별로 무시해도 됩니다. 외국어 대부분 경우에 그냥 발음 나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너무 중시하고 문법에 중시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티싱 하려고 하죠. 문법 중시로 공부를 하는 거죠.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한국의 정규교육, 학교 교육에서 시험이라는 아주 악마 같은 제도가 있습니다. 다른 과목 같은 거 시험을 봐도 되는데 사이먼 박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적어도 유치원에서부터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3학년 정도까지는 영어 시험은 안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어 시험이 망쳐요. 시험 보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려고 하잖아요. 대충 해가지고 하면 되는 건데 그렇습니다. 이건 노티싱.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메모라이징을 하려고 그래요. 메모라이징은 뭐죠? 다 외우려고 그럽니다. 외운다는 것은 먼저 명사 외우죠. 동사 외우지. 동사 변화, 현재, 과거, 분사, 1인칭, 2, 3인칭 다 따져 그걸
달달달 외워가지고 그것을 쓰려고 하는 거죠. 물론 이것은 시험 보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시험 볼 때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지 말아라 그런 것은 아닌데, 성인들은 대부분 경우는 시험을 보지 않잖아요. 시험을 보더라도 자기 성질 시험 있을 때 한 3년에 한 번 정도 토익 시험 보는 거고,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뭐 토익이라 점수 한번 받고 나서 회사 취직할 때 쓰는 점수로 쓰는 경우이기 때문에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 다닌 것처럼 그렇게 기억해가지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성인 교육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뭐죠? writing이죠. writing. 또 쓰는 것도 뭐 I am 사이먼 박 그러면 사이먼 박 am I, 사이먼 박 I am 이렇게 다 알아들어요. 동사하고 그 주어 바꿔도 관계없습니다. 서술어하고 주어 바꿔도 없고 뒤에 보호가 앞에 나와도 관계없습니다. Yesterday I ate pizza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pizza ate I yesterday 이렇게 해도 다 알아들어요. 그런데 이걸 너무 정확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심지어 학교 시험 같은 경우는 부사 위치를 어디에 넣어야 되는데 부사 위치는 뭐 동사 앞에 늘 쓰고 뒤에 늘 쓰고 뒤에 끝에 넣어도 관계없잖아요. 그러니까 플렉서블 하게 되는데 정확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어를 잘 못한다는 게 아니라 외국어를 하면서 실증낸 사람들은 퍼펙셔니스트들, 완벽주의자들이 실패합니다. 썩 머리도 대충 안 좋고 대충 하는 사람들이 그냥 외국에 오랫동안 할 수 있어서 나중에 결국 탑 클래스에 올라가기도 하는 것 같아요. 자, 노티승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스피킹도 마찬가지예요. 스피킹을 잘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입에서 나온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스피킹을 잘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닌데 의외로 논리적으로 스피킹을 하려고 그래요. 논리적으로. 물론 한국어는 우리가 모국어이기 때문에 논리적 구조로 말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논리 구조로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외국어는 단어 생각하려, 패턴 생각하려 나오지도 않아요. 논리적으로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논리적으로 하려는 의욕이 강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나는 이렇게 외국어 하는 탤런트가 없나? 탤런트 아무도 없어요. 혹시 본인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외국어를 배우는 탤런트가 없다 생각하면 만약에 한국어를 못한다면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한국어 잘하시잖아요. 그렇죠. 한국어를 못한다면 외국어 언어에 대해 탤런트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한국어 실력이 100점인데 나는 15점뿐이 안 된다, 20점뿐이 안 된다, 한국 사람인데 그러면 나는 외국어 능력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국어 잘하시면 외국어 다 잘할 수 있는 거죠. 탤런트 탓 하지 맙시다. 뭐 탤런트 탓할 때 부모님 탓하고 학교 탓하고 막 그렇잖아요. 스피킹 그냥 나온 대로 틀리게 하면 되는 거예요. 외국인은 너무 유창하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물론 최고 레벨을 추구하기는 해야 되지만 그것이 성인들이 외국어를 접근하는데 또 외국어를 하는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한다. 첫 번째, 노티싱. 꼼꼼하게 모든 걸 따져서 패턴, 형식, 문법을 따진다. 발음까지 정확히 하려고 한다. 그 다음에 지나치게 기억해서 메모라이징 하려고 한다. 라이팅을 정확히 하려고 한다. 마지막으로 스피킹을 잘하려고 그러고 또는 한국말처럼 논리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서 성인들이 외국어를 못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이먼 박 선생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역으로 하면 됩니다. 역으로. 우리가 이제 어린애처럼 해야 하는데 learn foreign language is like a baby처럼 해야 돼. 저는 어머님한테 한국어 교육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한국어를 하고 있었어요. 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들어야 됩니다. 많이 들어야 됩니다. 많은 것에 노출돼서 처음에는 교재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패턴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근에는 IT를 이용한 인터넷을 활용한
다양한 컨텐츠에 우리가 쉽게 돈을 지불하지 않고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 어떤 또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이나 만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뭐 일본 애니메에 접근할 수도 있고요. 영어를 좋아하시면 넷플릭스나 이런 영화를 보면서 접근할 수 있잖아요. 가능하면 많은 자료에 본인을 노출시켜서 자기가 타겟 랭귀지로 생각하는 언어,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언어에 처음부터 듣는 것에 노출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외국어를 공부할 때 알파벳을 하지 않고 먼저 듣는 것을 먼저 시작하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실제적으로 제가 지금 20개, 10개, 20개, 20개 언어를 동시에 공부하고 있습니다. 20개 언어를 동시에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하는 것 중에 85% 이상은 저는 듣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언어들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하는 언어 한번 뭐 볼까요? 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적어놓고 있잖아요. 지금 오늘 며칠 날이죠? 2024년 1월 6일 날 토요일이었네요. 이 토요일 날 제가 했던 언어 지금 적어놓은 거 있는데 파키스탄의 우르두어, 인도의 힌디어, 이란의 페르시아어, 네팔어, 스페인어, 영어, 터키어, 일본어, 인도의 남부지방인 타밀어, 베트남어, 이탈리아어, 포르투갈어, 인도네시아어, 중국어, 스와힐리어는 그 동부아프리카의 케냐하고 탄자니아의 국어입니다. 오피셜 랭귀지죠. 그 다음에 태국어, 또 중동의 아랍어죠. 그다음에 러시아어, 벵고로는 웨스트 벵갈, 인도의 칼카타라고 콜카타라고 있죠. 그 도시가 있는 웨스트 벵갈하고 방글라데시에 쓰는 공용어입니다. 한 거의 3억 인구가 쓰고 있는 뭐 큰 그 언어죠. 그다음에 프랑스어. 그래서 제가 20개 언어를 공부하고 있는데 현재 제가 공부하는 방식은 80대 20 정도, 80%를 듣고 20%는 교재라든가 이런 책을 읽는다든가 뭐 등등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5년 좀 넘게 했는데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힌디어 유튜브도 좀 들리고요. 인도네시아 유튜브도 잘 들리고, 우르두어도 들리고, 프랑스어 들리고, 스페인어 들리고 다 들립니다. 이게. 말을 잘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들려요. 제 방식으로 했는데 뭐 프랑스어, 제가 물론 중국어도 들리고요. 스페인어, 일본어 다 합니다. 심지어 제가 인도의 힌디어를 지금 5년 이상 공부했는데 최근에서 가까스로 힌디어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힌디어 문자를 몰라도 그냥 다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완벽하게 읽지도 못했는데 계속 들으니까 들려요. 태국어 지금 5년 공부 조금씩 했는데 지금 문자 100% 다 못 읽습니다. 방글라데시 벵거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자 다 못 읽습니다. 정확하게 못 읽습니다. 정확히 못 읽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글라데시가 귀에 들려서 지금 유튜브도 보고 있고 가끔 방글라데시에 있는 그 팟캐스트 있잖아요. 그걸 듣기도 하면서 제가 듣기 연습을 하고 있는데 조만간에 앞으로 2년 정도 하면 내가 지금 공부했던 언어들의 대부분이 어느 정도 유튜브에 내가 아는 영역 또는 관심 있는 영역 정도 쉬운 영역은 유튜브로 이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그런 희망을 가지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외국어 성인 외국어는 어린애처럼 공부를 하자. 성인처럼 하지 말고
물론 성인은 제가 모두 말씀드린 cognitive advantage죠. 머리가 이게 뭐 지식이 좀 쌓여 있어요. 인지적인 우위점이랄까요? 어린애에 비해서 많은 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점도 있는데 반대로 지나치게 노티싱하고 메모라이징하고 라이팅하고 스피킹 logically 하다 보니까 이것이 장애형이 돼서 진도 나가지 않고 재미도 없고 또 중간에 포기해버리는 그런 불행한 결말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서 이거는 은혜처럼 하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가끔 외국어 공부할 때 즐기면서 하자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즐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부는 원래 좀 힘든 겁니다. 그래서 고통과 힘듦이 더 많음을 인정하고 그 고통도 과정으로 생각하고 힘듦도 그 과정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극복하면서 외국어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사이먼 박 선생님 어떻게 하면 잘할까요? 그러면 저는 두 가지 quantity, quality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어떻게 할까? 그러면 quantity, 시간을 많이 투자하자. 두 번째는 적절한 방법을 찾아하자. 그런데 적절한 방법은 각 개인차가 너무 많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은 quantity입니다. 그것은 시간을 많이 투자하자 합니다. 양적으로 시간을 투자할 뿐만 아니라 하루에도 몇 번씩 공부를 해야 하는 프리퀀시가 중요합니다. 하루에 본인이 중국어를 공부하겠다 하면 중국어 공부를 하루에 2시간 한다, 뭐 3시간 한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3시간을 한 번에 3시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30분씩 나눠서 6번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결국 외국어 공부의 승자가 쉽게 말하면 챔피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2024년 신년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외국어를 잘할까에 대해서 특히 성인을 대상으로 잘할까에 대해서 아무 원고도 없이 서서 앉아서 그냥 편안하게 여러분과 함께 대화 형식으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외국어 잘하셔서 전 세계를 여러분의 눈으로 여러분의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I love you. Thank you very much.